네, 드디어 마지막 구간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을 주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아까 디스코드에 남겨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었어요. 전체 618 구간. 618에서 이 오더블럭 레인지까지. 여기에서 반등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좀 추가적으로 쭉쭉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 여기가 지금 마지막 히든 매물대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웃을 했는데 뭔가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만든다라는 건 모먼트상 조금 어렵게 봐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반등을 주면은 이거는 어렵게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선 진입을 할 수가 없고 반등 나오는 패턴을 확인하고 되돌리면서 좀 잡아보는 방향이 있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를 깬다면 힘들지 않을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익스펜딩 다이아고날로 끝내고 좀 올라가는 거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하방 펄스였다면 이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임펄스 카운팅도 좀 잘 안 되고 그냥 복합에 복합으로 좀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볍게 남겨드리는 내용은 여기가 마지막 자리야, 마지막 자리.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봉으로 볼 때도 이제 여기 더 이상 내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볼륨도 지금 꽤나 크게 터졌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플라인드던 거래량이 터져버리면 추세를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강하게 추세를 밀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살려만 준다면 볼륨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되돌림이 아니라 좀 큰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를 53.450 여기는 53K를 깬다면 그냥 이거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조금 뭔진 모르겠지만 이건 저점 갱신을 하는 파동이고 저점 갱신한다면 47K, 46K 구간에서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결국에 이 공통 구간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세우고 확률 높은 시나리오 중에서 이 공통 구간에서 기준점을 잡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다. 이걸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짜는 거라고 했다. 그래서 위로 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찾는 게 핵심인데 간혹 가다가 이런 공통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 매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간이에요. 지금 이 구간. 메이저 프레임으로 볼 때는 여기가 지금 만약에 WXY에 익스펜딩 다이아고날 주고 올라가는 건 상방 10파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상방 10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불규칙 10파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이 메이저 모먼트가 있을 때가 있고 그냥 계속 하방으로 가는 구간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수렴을 줄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수렴을 보는 거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 시나리오 이렇게 변곡이 갈리는 구간들은 시나리오가 겹치는 구간은 아니에요. 물론 이 하방하는 패턴 중에서 공통 2파를 주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도 있긴 한데 이런 건 그렇게 좋은 공통 구간이라고 안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포지션 베팅을 한다면 우리는 이 A의 고점을 넘긴다에 베팅을 하는 거지 이런 되돌림 파동에서 노리고 베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사용하는 방법 시나리오 작성, 그리고 교집합 찾기. 교집합은 시나리오의 공통 구간 찾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점 만들기. 기준점. 기준점이라 하면 이제 손익 비율이 좋은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기준점에서 베팅을 성공을 했을 때 틀린다면 손절이 나가겠죠. 약손절이 나가야 되고 성공을 했다면 이제 반등하는 패턴을 체크하는 거가 있습니다. 반등 패턴. 반등 패턴 체크. 반등 패턴을 체크를 하면서 이게 조정인지 임펄스인지 확인을 하고 이 시나리오를 세워놨던 거에서 소거를 합니다. 올라가거나 횡보하거나 내려갈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반등 패턴을 보아할 때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소거를 해도 되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 소거를 하고 시나리오가 소거가 된다면 반익 반본이 나간 기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레퍼토리를 도는 거, 이 사이클을 도는 거, 이 루틴을 도는 거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가장 잘 사용하는 최적화된 셋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긴 하나 지금 같은 구간은
공통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통 구간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이 상방에 있어서 이 하단은 이제 더 이상 매물대 제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탈이 나온다면 관성의 영향이 강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점 행진을 할 확률이 높긴 합니다. 이 구간이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 소화가 됐을 거라 가정을 하고 이 정도 매물대에서 뭔가 반등을 노린다는 조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더블록 레인지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만약에 뚫린다면 아마 조금 이런 구간에서 롱트라이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냥 기다렸다가 여기 이 구간을 잡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등하는 패턴이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임펄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반등을 성공한다 해도 우리는 여기서 또 스위칭을 보고 하방에 베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고 지금 같은 구간은 교집합 구간이라고 볼 수가 없다. 교집합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벡터에 대한 확률이 떨어져요. 방향성에 대한 확률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긴 하나 손익비가 좋다. 손익비. 왜냐하면 이 상방 ABC에 대한 마감을 보고 이 상방 파동에 대한 시나리오가 남아있기 때문에 메이저 자리라고 합니다. 저는 메이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상방에 대한 손익비가 좋아요. 손절은 이 오더블록 레인지 53K가 깨지면 아마 손절을 해야 될 거고 여기 지금 포지션들은 성공을 한다면 못해도 66K 이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통 구간은 아니지만 손익비는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반등을 실패했어. 어떡할 거냐? 손절이야. 그냥 손절하는 거고 반등을 해줬는데 다시 내려가. 그럼 어떡할 거냐? 일단 시나리오는 여기에 베팅을 한다에 가정을 했을 때 반등 패턴이 시원치 않으면 스위칭을 한다고 그래. 스위칭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일 구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메이저 변곡 구간이 될 수는 있긴 하나 단일 구간이다. 공통 구간이 아니다. 공통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방향성에 대한 확률이 떨어지고 손절이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물 분할 매수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볼 때 솔직히 좀 어려워요. 지금 원래 주요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면 그냥 천불 슈팅 바로 빵빵빵 내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고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으나 일단 볼륨이 터졌고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일단 배팅을 하긴 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손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상황에 대한 예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방송을 킨 거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을 다루실 때 두 가지의 방향이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는 교집합 구간이고요. 두 번째는 손익비 구간이에요. 가장 매매하기 편한 건 교집합 구간이에요. 보통 조정파동일 때, 조정파동 과정에서 나오는 게 교집합 구간. 손익비 구간은 이렇게 양방향이 같이 나뉘는 자리일 때, 손익비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 프레임 자리입니다. 메이저. 보통 이런 메이저 프레임 자리에서는 강하게 4시간봉 이상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이버전스도 크게 있진 않아요. 볼륨이 디클라인 되긴 했는데 이게 좀 합거래량으로 보면 이것도 큰 거라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특정한 다이버전스도 없고 지금 반등 패턴도 약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살려줄까 조금 낮게 보고 있긴 하나 그렇다 한들 여기서 쑥 배팅하는 건 또 그렇게 좋은 배팅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포를 하시거나 소액으로 손익비 롱 배팅을 해보시거나 뭐 그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구간 자체가 지금 트레이딩 하기가 별로 좋은 구간은 아니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안 하거나 소액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지금 시황 방송이라기보다는 좀 엘리어트 파동을 다루는 예시 구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으면 4시간 봉 다이버전스가 있으면 이거는 거의 교집합이 아니더라도 이 C에 대한 베팅을 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아니긴 합니다. 아니긴 한데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률을 배우시고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교집합 구간이 있고 그냥 손익비 우위, 메이저 자리, 메이저 베팅 두 가지가 나뉩니다. 일단 이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